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면접이 지금 날짜를 보니까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좀 많이 현재 이제 몰려 있는 상황, 특히 11월 달에 지금 면접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11월 달에 면접이니까 11월 달에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면접 그 전날만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면접 컨설팅을 아이들을 해주면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다소 제 개인적인 주관을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해서 그냥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거, 면접 역전율이 높다라는 거 우리 어머님들이 아세요. 그다음 반면에 면접 역전율이 높은데 이번에 더구나 이제 교과 전형 확대, 정시도 확대되다 보니까 수능까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이후로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면접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부터 자기소개서가 이제 끝나고 자기소개서가 마무리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마무리 지면 분명 여러분들은 수능에도 올인하실 거죠. 그래서 수능과 면접을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면접을 벼락치기로 준비해가지고 답변하면 충분할까라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벼락치기가. 면접 역시 자기소개서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면접 기본 질문들이 있거든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는지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있죠.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만 대략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서류 기반 면접이란 말이에요.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를 다 물어보는 건데 생활 기록부 활동은 여러분들 다 기억할까요? 아이들이 활동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더구나가 활동만 기억하면 될까? 아니에요. 무엇도 기억해야 되죠?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 동기, 그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는지, 어떤 융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 어떤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런 점들까지 여러분들은 다 답변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지금 면접 추세가 진짜 쭉 아이들의 면접관들 어떤 질문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일단 그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가 줄어들었냐면 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줄어들었는데 간혹 가다가 그래도 책을 갑자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독서 활동 상황 정리도 필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간단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 질문이라든지 서류 기본 질문이라든지 여기서 대략 보태로 답변은 45초에서 그러다 한 뭐 55초, 1분 그 이내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답변이라는 게 여러분들 45초, 55초, 1분 이내가 A4 글자 크기로 하면 10포인트 7줄 반 정도가 나와요. 근데 7줄 반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적당한 속도로 차분히 말할 때가 7줄 반이에요. 그래야 좀 면접관이 지루하지도 않고, 아, 이 학생은 정말 제법 성의 있게 준비했구나라는 점을 그것을 면접관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면접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답변 시간 타이머스 항상 재거든요. 그럼 보통 아이들 20초도 넘는 아이가 매우 드물어. 대부분 리허설 딱 하면 15초, 어떤 은 10초 만에 끝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면접관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딱 했는데 답변이 10초 간단해. 근데 영양가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아, 우리 대학교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하고 왔지?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질문, 그다음 서류 기반 질문, 또 무엇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층 면접 질문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층 면접 질문이라는 것은 경영은 경영학과대로, 생명공학은 생명공학과대로, 컴퓨터공학은 컴퓨터공학대로, 그 다음에 뭐 의학계열, 치대, 한의대, 약대, 물리치료, 임상병리 모든 게 심층 면접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또 한 뭐 또 준비해야 되죠? 시사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건 이것이 벼락치기가 될까요? 설령 벼락치기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이 수준으로 아이답게 그다음에 정말 생각하면서 말할 정도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리허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의 10번 리허설을 하면서 정말 5회차, 6회차까지도 정말 아이가 자기만의 스타일, 그 다음에 군말도 나오고 떠듬떠듬 말하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대 면접으로 아이가 말하는 스타일을, 자세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가 아이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 나쁜 습관들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막 손을 떤다라든지 안경을 만진다라든지 그다음 막 눈을 돌린다라든지 갑자기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한다라든지 정말 리허설 하다 제가 화면으로 보면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행동들도 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발을 떠는 학생들까지 있는데 발을 떠는 것은 대부분 학생을 다 떨어요. 근데 면접관 앞에서 발을 덜덜 떠면서 말하면 면접관에 봤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까지도 아이가 자세가 잡혀야 돼요. 몸짓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몸짓이 나오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불안감에서 나온 무의식중에 나온 몸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번외 질문이 있어요. 번외 질문이 뭐죠? 꼬리 물기 질문하고요. 압박 질문입니다. 압박 질문이 이제 저는 면접 리허설 첫 1회차부터 압박 질문에 들어가거든요. 압박 질문을 왜 하냐면 아이들이 면접관에 딱 들어가면 기본적인 면접관을 두 분 아니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은 압박 질문하세요. 그래서 면접관 딱 들어가면 한 분은 좀 분위기를 풀어주고 학생의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하는 반면에 한 분은 굉장히 집요하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기치 못한 걸해서 물어본다. 역카운터 펀치 질문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질문하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허설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면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단지 생활기록부를 잘 숙지하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면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면접관의 질문 우대에 맞춰 답변하면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답변이 정말 좋은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벼락치기로 절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활동을 고려해보고 여러분의 역량에 대해서 고심해보고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벼락치기가 될까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자기소개서가 끝났다면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뭐 아직 안 끝났다 하더라도 일단 대학교를 나는 정해졌더라면 거기서 말 그대로 뭐가 들어가는 면접이 준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부터 면접 지금 작년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면접 역전율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대입 입시 전율을 보니까 면접 비중이 높아간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면접 역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면접 역전율을 뒤집는 정말 그걸 짜릿한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그 손맛을 매년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손맛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